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위대한 마법사 오즈. 여기부터 신기한 나라 오즈입니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회오리 바람. 도로시는 캔자스주의 드넓고 황량한 초원에서 살고 있었다. 도로시의 가족이라고는 농사를 짓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 뿐이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조그마하고 보잘것이 없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를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마차로 실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집이라고 해야 4개의 벽과 마루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방 한 칸이 전부였다. 방에는 녹슬고 낡은 요리용 화덕과 접시를 놓는 선반, 나무로 만든 식탁, 서너 개의 삐걱거리는 의자와 2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는 한쪽 구석에 커다란 침대를 놓고 잠을 잤다. 도로시의 작은 침대는 맞은편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나 지하실 같은 것은 없었다. 단지 바닥에 작은 굴이 하나 파여 있을 뿐이었다. 피신처라고 불리는 그곳은 어떤 건물이든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닥쳐왔을 때 온 가족이 몸을 피하기 위한 곳이었다. 마룻바닥에 나 있는 뚜껑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어둡고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도로시는 문가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디를 보나 황량한 초원만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사정없이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 때문에 회색 먼지가 풀풀 나는 밭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가고 있었다. 풀조차도 더 이상 초록빛을 띠지 않았다. 강렬한 태양에 시들어버린 긴 나뭇잎들이 주위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회색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한때는 하얀색이었던 도로시의 집도 햇빛과 비바람에 칠이 모두 벗겨져 이제는 뿌연 회색이 되었다. 엠 아주머니가 처음 이곳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는 젊고 활기 넘치는 예쁜 새색시였다. 하지만 무자비한 태양과 바람은 아주머니의 모습까지 바꾸어 놓았다. 별처럼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우울한 회색 눈동자만 남았다. 발그레한 빛이 감돌던 통통한 뒷밤과 입술도 회색으로 변했다. 이제 볼품없이 바싹 마른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결코 미소가 떠오르는 법이 없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된 도로시가 처음 이곳으로 왔을 때 엠 아주머니는 어린아이의 쾌활한 웃음소리를 듣고 기절할 듯이 놀랐다. 그 후로 한동안 도로시의 크고 명랑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을 가슴에 얹곤 했다. 지금도 아주머니는 무엇을 보든지 소리 높여 웃음을 터뜨리는 이 어린 소녀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헨리 아저씨도 웃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만 할 뿐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헨리 아저씨는 긴 수염에서부터 낡은 가죽 장화에 이르기까지 온통 회색 빛이었다. 도로시와 함께 웃고 즐겁게 놀아주는 것은 오직 토토 하나뿐이었다. 토토 덕분에 도로시는 주위의 다른 것들처럼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토토는 비단실처럼 길고 부드러운 털과 축축하고 우습게 생긴 코와 장난스럽게 깜빡거리는 까만 눈동자를 가진 검은색 강아지였다. 토토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뛰어다녔고 도로시는 그 뒤를 쫓아다니며
즐겁게 놀았다. 도로시는 토토를 무척 사랑했다. 하지만 오늘은 토토도 도로시도 뛰어놀 생각을 하지 않았다. 헨리 아저씨는 현관 계단 위에 주저앉아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잔뜩 찌푸린 하늘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어두운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토토를 품에 안은 도로시도 현관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엠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접시를 씻고 있었다.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나지막히 으르렁거리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헨리 아저씨와 도로시는 키가 큰 풀들이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면서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는 남쪽에서도 날카롭게 울부짖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남쪽 방향에 풀들도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회오리 바람이 다가오고 있어, 엠. 아저씨가 아내에게 소리쳤다. 나는 가축들을 살펴보고 오겠소. 아저씨는 소와 말들이 있는 우리를 향해 황급히 달려갔다. 엠 아주머니는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고 서둘러 문 쪽으로 다가왔다. 밖을 한번 슬쩍 내다본 아주머니는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서둘러라, 도로시.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듯이 도로시를 불렀다. 당장 굴로 내려가. 깜짝 놀란 토토는 도로시의 팔에서 벗어나 침대 밑에 숨었다. 도로시는 토토를 잡으려고 뒤를 쫓아갔다. 너무나 겁에 질린 엠 아주머니는 먼저 마루 위에 나 있는 뚜껑문을 열고 사다리를 타고 작고 어두운 지하 굴 속으로 들어갔다. 간신히 토토를 붙잡은 도로시는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갔다. 도로시가 거의 뚜껑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집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도로시는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이 두세 번 빙빙 돌더니 천천히 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도로시는 마치 커다란 풍선을 타고 있는 느낌이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정확하게 도로시의 집이 서 있는 곳에서 부딪혔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난 것이다. 회오리 바람의 중심은 보통 아주 조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방에서 밀려드는 거센 바람의 압력 때문에 도로시의 집은 하늘 높이 들어올라졌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의 제일 꼭대기까지 밀려 올라갔다. 집은 그대로 회오리 바람에 실린 채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으로 운반되었다. 그것은 마치 깃털을 나르듯이 아주 쉬운 일이었다. 주위는 온통 깜깜했고 바람은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시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처음에 몇 번 정도만 집이 빙빙 돌고 심하게 요동을 쳤을 뿐, 그 이후부터는 마치 흔들 요람을 탄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토는 별로 기분이 좋은 것 같지 않았다. 토토는 방 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큰 소리로 연신 지저댔다. 한편 도로시는 조용히 마루 한가운데 앉아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마루 위에 열려있는 뚜껑문 근처로 너무 가까이 다가간 토토가 그만 구멍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순간 도로시는 영영 토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토토의 작은 귀가 구멍 위로 삐죽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의 압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토토는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계속 떠 있었던 것이다. 구멍 옆으로 조심스럽게 기어 들어간 도로시는 재빨리 토토의 길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뚜껑 문을 닫아버렸다. 몇 시간이 흐르자 도로시는 차츰 겁이 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는 길을 멀게 할 정도였다. 이대로 집이 공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이다. 도로시는 몹시 걱정스러웠다. 또다시 몇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좀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서서히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자 도로시는 공연히 미리부터 걱정하면서 벌벌 떨지는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도로시는 흔들리는 마루 위를 기어서 침대로 갔다. 도로시가 침대에 눕자 토토도 따라와서 옆에 누웠다. 여전히 집은 흔들거리고 바람은 사납게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시는 스르르 눈을 감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